우리가 전에 했던 게 어디까지 했었냐면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 마무리가 다 됐었고, 됐니? 그래서 오늘 이제 미분 쪽 마지막 도함 조화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쌤, 저 노트가 없어요. 응? 노트가 없어요. 노트 없어? 이벤트 달라는 거야? 다음은 시험지 없냐? 쌤, 너 동안 시험지 있니? 없어? 없지 않은데. 뭐야? 저 책을 읽어보고 있어요. 뭐라고? 책을 읽어보고 있어요. 사. 네. 근데 지금 뭘 고민해? 일단 줄게. 자, 어쨌든 도함 사령은 여러분들 뭐? 빨리 갖고 가. 여러분들이 저희 어디냐 수투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변곡조만 하는 거 요거 하나만 따로 들어가니까 수원은 동일하게 연결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어차피 수업 파트 여기 공부하나 여기 공부하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항상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이미 2학년 때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항상 기본적으로 접선 나오면 무슨 점 잡아라? 그렇지. 첫 번째 무슨 점 잡아라? 접점 잡아라. 접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접점을 잡아가지고 뭐를 하시라고 그대로 수식 세워서 풀어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고요. 즉 접선이라는 건 접하는 선이니까 얘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하나의 직선을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뭐하고 뭐만 있으면 돼. 직선 표현을 하려면 한, 점과 다음에 뭐 기울기가 있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이 어떤 접점을 첫 번째 즉 접점의 여부를 따라서 접하는 점을 주면 그대로 접점을 잡아서 그대로 표현하시면 될 것이고, 즉 어떤 함수 fx가 존재하게 될 때 이 새끼의 접점을 줬어. 예를 들어 a, b라고. 이게 접점이래. 그럼 여기에서의 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한다면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당연히 이 점에서의 뭐의 기울기만 찾으면 돼. 직선의 기울기 찾으면 되잖아. 그럼 그게 뭘로 표현돼? 접선의 기울기지야? 근데 x좌표 얼마인 점이 접점이니까 a인 점이니까 이 점에서의 접점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f 플라이 a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뭘 넣었어? f 플라이 a에 다음에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a 콤마 b니까 x 마이너스 뭐 a에 플러스 얼마? 2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접점을 주지 않는다면 표현 이해갔니? y는 fx라는 놈의 시계가 있는데 얘의 접선을 그었더니 이 새끼가 a, b라는 점을 지나요.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 fx의 점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럼 접점 안 줬으니까 임의로 접점을 뭐해라? 잡아라. 그럼 보통 문자 뭘로 잡고? t라고 잡으시고, 그럼 t, 뭐라고 잡아내면 돼? 접점의 방정식은 f t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이 되니까? f 플라이 t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뭐에? f 플라이 t에다가 다음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뭐 t 플러스 뭐 ft가 될 것이고, 이때 이 직선이 누구를 지나니까 a, b를 뭐해? 지나지? 점 지나 뭐 하셔야 되고 대입하게 된다면 t는 f''t에다가 a-t 플러스 뭐를 ft를 그냥 뭐 하시면 푸시면 됐었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즉 접점 여부에 따라서 있냐 없냐로 접근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보는 거는 항상 요 패턴으로 돌아가시되 이해갔니?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좀 고난이도라든가 요즘에는 좀 다루진 않는데 고난이도 여부를 이제 좀 따질 때는 접선을 그어갖고도 판단할 수 있어. 이해갔어? 다시 뭐 접선을 뭐 할 수도 있다고? 그을 수도 있어. 그 얘기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접선을 직접 그어보면서 판단하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잘 다루진 않지만 직접 접선을 그어서 특히나 개수 판단을 할 때는 얘를 판단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라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하니까. 그 얘기는 이 접선을 그어서 판단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 패턴만 정확하게 익히시면 됩니다. 그 얘기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얘는 무슨 볼로기 그래프니? 아래 볼로기 그래프잖아.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아래 볼로기에 접선을 긋는다는 건 여기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그어먹고 못 그어. 오목한 파트에는 때려주기도 접선 그어먹고 못 그어.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이 아래 볼록에 접선을 그으려면 이 fx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서 접점이 잡혀야 돼? 아래쪽에 잡혀야 돼? 그렇지, 아래쪽에 잡혀야 돼. 즉 항상 접선은 볼록한 파트에만 그을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으려면 여기 있는 점 또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은다면 이렇게 그어지든가 이렇게 그어지든가 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다시 한 번 더. 만약 위로 볼록이 그래프가 된다면 또 얘가 y는 fx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방향은 이 위볼의 위쪽 파트야 아래쪽 파트야? 그렇지, 위쪽 파트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거를 기억을 하셔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함수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개형을 그려봤더니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치면 됐니? 여기 fx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라고 표현하면 이 그래프 모양을 잘 보시면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계속 감소하지요?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양은 현재 위로 볼록이야 아래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다음 이 위볼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볼록이로 바뀌어? 아래 볼록이로 바뀌지. 뭔가 아볼로 바뀌는 지점이 존재하긴 할 거예요. 누군지 몰라 우리는 현재.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점에서 이 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접선을 긋는다. 한 요점 잡읍시다. 이 점, 요 하나의 점 A라는 놈의 식기에서 이 곡선 fx에다 접선을 긋는다면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총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나와. 왜 3개가 나오냐면 다시 보세요. 이 점에서 여기에서 보면 얘 무슨 볼록이야? 위볼이지. 그럼 위볼 쪽에 접선 그어먹고 그을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일단 몇 개? 이렇게 되면 몇 개? 1개. 다음 또 위볼에 이쪽 파트에도 그을 수 있잖아요. 2개.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개 어디다 넣느냐? 잘 보시면 접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런 개념만 생각을 하시는데 뚫어도 돼 곡선을. 곡선을 뚫어도 된다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무슨 볼록이 파트니? 아볼 파트지. 아래 볼록이 파트니까 이 아래 볼록이 쪽에도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먹고 그을 수 있거든. 그것도 우린 접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가의 점에 의해서 여기에도 뭘 그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어낼 수 있다.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2학년 때 한번 이 부분 노트 필기하고 확인하시면 보여드린 게 있을 겁니다. 됐지요? 아직 안 되신 분은 요거 한 번 더 필기하시고요. 됐니? 그랬을 때 이 지금 위볼과 아볼이 바뀌는 지점, 이게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또는 2학년 때 잠깐 설명한 요 점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볼과
아볼이 바뀌는 지점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미적분에서. 표현이 같이요. 됐니?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식기를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함수인 3차 함수에서 좀 더 보시게 된다면 3차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3차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를 보게 된다면 이 놈의 식기는 x가 a인 지점에서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극대를 가질 것이고 x가 b인 지점에서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극소가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얘를 가지고 그대로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하게 된다면 됐니? 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될 텐데 2차 함수를 띌 텐데 a보다 왼쪽에서는 함수 fx가 증가하니까 도함수 값은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가 나오지요? 일단 a에서는 제로가 될 것이고 됐니? 다음 두 번째 x가 b인 지점에서도 제로가 될 것이고 도함수가 양수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다음 a부터 b까지에서는 fx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잖아? 그럼 감소하니까 요놈의 식기는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다음 fx가 증가하니까 도함수는 다시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얘 도함수가 2차 함수 개형을 띠면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됐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부분 다룬 내용이고요. 얘를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된다면 3차 함수는 2학년 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도 수원 수투 들을 때, 투수 들을 때 얘기 들었을 거야. 특징이 뭐라고 3차 함수는? 그렇지. 무슨 대칭? 점대칭. 2차 함수는? 얘 몇 차야? 얘 3차고. 얘 몇 차야? 2차지. 그럼 2차 함수는 무슨 대칭? 선대칭. 그 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대칭. 축이라고 표현하고 대칭축은 그네 무슨 점? 중점. 즉 얘네들의 중점인 여기 x는 얼마? 2분의 얼마 되는 지점에서 a 플러스 b 되는 요 점에서 뭐가 될 거냐면은 도함수가 좌우 대칭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에서 이 대칭되는 지점은 동일하게 이 축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이 대칭 점을 기준으로 왼쪽이 무슨 볼록이가 되고 위로 볼록이고 오른쪽이 무슨 볼록이야? 아래 볼록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왼쪽과 오른쪽의 위볼과 아볼이 바뀌는 지점 여길 무슨 점이라고 한다? 변곡점이라고 한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변곡점 하는 건 단순해요. 도함수에서 못 찾으면 대칭축 찾으면 끝입니다.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도함수에서 대칭축을 찾으면 그 얘기는 요놈의 식기를 칸이 조금 좁네? 일단 먼저 필기하시고 그 다음 요 뒷내용을 다시 가겠습니다.
형 왜 필기하네? 노트를. 이거 뭐 초등학생 수업이야? 아니 노트 없으면 빌리든가 이면지를 달라고 하든가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초딩들도 아니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왼쪽으로 깁니다. 자, 다 됐지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투 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제긴 한데 요 식기를 우리가 수투 때는 보통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런 식기를 (0,A에서 y는 fx라는 함수식은 안 넣을게요. 그냥 수투 문제니까 돌아가는 패턴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얘가 무슨 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그랬어?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접선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무조건 뭐를 먼저 확인하라고? 접점 있냐 없냐를. 예, 갔어 안 갔어? 근데 접점이 여기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잖아. 그러면 접점을 뭐라고? 임의로 뭐 하라고? 잡아? 그럼 접점을 몇 콤마? T 콤마 임의로 뭐라고 잡으면
ft라고 잡으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 것이고 f 플라이 t라고 표현이 되겠지?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린 만들 수 있어. y는 뭐해? f 플라이 t의 다음 x 마이너스 t의 다음 플러스 뭐 ft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3차 함수든 또는 임의의 그냥 초월함수든지 간에 동일하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몇 콤마 몇을 일단 지나야 되니까 0,1을 지나야 되니까 0,1을 지나 점지나 뭐 하셔야 되고 대입하게 된다면 a라는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플라임 t에다가 플러스 ft라고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이 식이 문자 뭐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겠니? t에 대한 식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때 얘를 몇 차식이라고 우리가 놨으니까 3차라고 놨으니까 얘 3차 될 것이고 얘는 2차에다가 마이너스 t 곱하니까 어쨌든 저쨌든 이 우변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요. t에 대한 몇 차식으로? 3차식으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때 이 t가 의미하는 건 t라는 게 여기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접점의 무슨 좌표가? 접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t인 거니까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는 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점이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3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접점의 x좌표가 t니까 이 t 값이 몇 개가 존재해야 돼? 그렇지, 3개가 존재해야 돼.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이 t에 대한 3차식을 만족하는 이 t가 몇 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렇지, 그렇게 그냥 풀어내는 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풀이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 식기를 굳이 안 그러면서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방금 전에 그은 이 접선 내용을 이용하시면 실제로 2학년 때 이걸 했을 때는 이 식을 풀어내야 되니까 좀 많이 귀찮거든.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접선을 긋는 연습이 조금 되시면 편하다고요. 예를 들어 fx 그래프를 그려요. 이런 모양.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뭐 이게 fx 그래프입니다. 어쨌든 그려놓고 보니까 이런 모양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y축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 y축상에 누가 존재한다는 거야? 0,a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0,a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0,a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무엇을 찾으라고? 접선을 찾으라고. 됐냐 안 됐냐? 근데 요 식기 접선을 보니까 이 fx 그래프는 쳐다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어디였는데까지는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 무슨 볼록? 아래 볼록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0,a라는 점에서 이 위볼 파트 쪽에는 접선을 그어먹고 그렇지 못 그어 때려주기도 못 끊는단 말이야. 그럼 그을 수 있는 건 어디에다 그을 수 있어? 아볼 쪽에만 그을 수 있겠지. 아볼 쪽에 그으면 접선 몇 개가? 몇 개? 꼴랑 하나 그렸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여기쯤 있으면 0,a. 그럼 몇 대는 몇 개 그을 수 있니? 그렇지, 얘도 하나밖에 없겠죠. 어느 쪽에? 위볼에 아볼에? 그렇지, 아볼. 예, 갔냐 안 갔냐? 이걸 판단하셔서 3개를 찾으시라고. 그게 좀 더 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쌤 저는 이게 편해요. 하세요. 말리진 않습니다. 뭐라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니까요. 선택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놈의 식기를 한 번 더 여기쯤 되면 0,a면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1개 그을 수 있겠죠?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 여기 왔어요. 여기 왔습니다. 여기가 0,a야.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몇 개? 3개. 3개 이해 안 가십니까? 위볼 파트에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어느 볼록의 파트에 또? 그렇지. 아볼 파트에 그걸 먹고 그거. 그러니까 접선을 긋는다는 건 위볼과 아볼을 구분하면서 보시라고. 그래야지 편하단 말이야. 동시에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해 갔니? 그럼
요 놈의 식기에서 이렇게 그을 수 있으니까 여기 지점에서 3개를 그을 수 있겠지. 그럼 A의 범위는 이 만나는 점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위에 존재할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이 위가 끝까지 어디까지 갔느냐를 우리 뭐하기만? 확인만 하면 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가냐를 확인한다는 건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여기가 위볼과 아볼이 바뀌는 파트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곡선을 뭐 한다? 꿰뚫는다. 그럼 곡선을 뚫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이 존재하겠지.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이게 변곡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친다면 접선을 이렇게 치게 되면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점 0,A에서 표현 이해갔니? 접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일단 위볼 파트의 접선 그어 못 그어? 그어. 몇 개 그을 수 있어? 몇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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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1개. 자, 다시요. 이 변곡점에서의 곡선이 다시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됐어? 변곡점의 접선이 그어지는 모양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위볼 파트와 아볼 파트로 이렇게 쪼개지게 됐을 때 됐냐? 얘가 뚫는 이유는 위볼은 바깥쪽에만 그을 수 있다 그랬잖아. 바깥쪽에만 그을 수 있다 그랬어? 바깥쪽에만 그을 수 있다 그랬어? 바깥쪽에만 그을 수 있어? 바깥쪽에만 그을 수 있어. 예, 갔어 안 갔어? 즉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변곡점을 지날 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랑 그 바로 위쪽을 보면 얘의 기울기가 요 기울기보다 커져가. 크지요? 됐어 안 됐어? 다시 기울기가 일단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맞아 틀려? 음수니까 절대값을 보면 더 기울어져 있어. 하지만 음수는 더 작은 쪽이잖아. 즉 더 기울어져 있어. 여기가 기울어질 수 있는 최대치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이 선이 기울어질 수 있는 최대치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놈보다 바로 위쪽에서는 여기 쪽에밖에 못 긋는다고. 우리가 그림으로 따질 수 있을 때. 이 아래로 간 위볼 파트가 여기 파트는 당연히 그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고요. 이쪽 위볼 요 너머 쪽에 그을 수 있는 건 이 안쪽 점에서만 가능한 거지 바깥쪽 점으로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어? 오케이. 다시 반대편도 접선하는 모양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 접선 이렇게 들어오고 접선 이렇게 들어오고 접선 이렇게 들어가겠지요? 얘도 접선 양수야 음수야? 음수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놈 식기하고 얘하고 얘 기울어진 정도 보면 절대값 자체는 누가 더 커? 변곡점이 더 커져. 크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 새끼 자체는 얘는 기울어진 정도가 이거보다 더 낮다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 얘기는 다시 여기 있는 점에서는 여기 쪽에 그을 수도 있고 요 아래 블록의 파트도 그을 수 있다고. 근데 이 바깥의 점에서 위볼 파트의 오른쪽으로는 그어 못 그어? 못 그어. 아볼 쪽에도 그어 못 그어. 그렇지 못 긋는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가냐? 이 변곡점의 곡선의 특징이 이렇거든 그냥.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만약에 이 볼록이가 더 갔으면 그을 수는 있겠지만 볼록이가 더 가지 않기 때문에 못 끊는다고. 여기서 딱 끊겼으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 0,A에서 그을 수 있는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몇 개만? 한 개밖에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누구만 그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만 그을 수 있다는 거야. 더 이상 듣지 못해. 예,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A를 범위를 찾는다면 이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범위가 누구의 범위고? A 범위라고 끝내시면 끝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같죠. 잘 이해 안 가십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문제풀이 하실 때 활용을 좀 하시고 2학년 때도 알려드렸는데 요 시기는 지금은 좀 더 많이 활용이 되는 게 해봐서 알지만 미적분은 도함수 F'(x) 구하기가 쉽냐 어렵냐 계산하는데 계산 과정이 많이 뭐하냐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접선 중에서 무슨 점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원점을 지나는 접선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원칙은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 지나. 그럼 x에 얼마 넣고? 0, y에 얼마 넣고? 0 넣고 풀면 돼. 그게 우리가 대부분 2학년 때 했던 얘기거든. 근데 이쪽 파트는 뭐가 힘든 거냐면 이 도함수 F'T를 구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 게 많거든. 미분해봐서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요 새끼를 찾으라고 한다면 접근 자체는 동일합니다. 당연히 무슨 점이 존재할 테니까 접점이 존재할 테니까 이 접점을 몇 콤마? t 콤마 뭐라고 놓으면
FT라고 놓게 된다면 당연히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다? F' 얼마? T라고 표현 되겠지. 그럼 이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F'T라는 건 뭐랑 똑같냐면 기울기니까 두 점사 가지고 뭐 찾아도 기울기 찾아도 돼. 그럼 뭐분의 뭐야? T분의 뭐? FT죠? 이게 훨씬 더 실제 식을 놓으실 때. 이해갔어? 그러니까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식으로서 바로 푸시는 게 좀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쪽분에서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뭐 이걸 활용 안 하실 거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 영희대처럼 상관없어요. 이거 뭐 그건 선택인 거니까. 그냥 이해갔어? 자, 그럼 예제 한두 개만 풀어보고 갑시다. 자, 664의 1번이요. 자, 664의 1번. 다음 함수의 어디 위에 주어진 664번의 1번 163페이지입니다. 664의 1번. 다음 함수 그래프 위에 주어진 뭐에서의 점에서의 무엇의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을 뭐하여라? 구하여라. 그러면 지금 함수 y는 2lnx라고 줬고 몇 콤마 몇을? 2콤마2라는 뭘 줬어? 점을 줬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접하는 점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지. 접점을 줘. 접점을 줘.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접점 줬으니까 그대로 잡으시면 되겠네. 접선의 기울기는 F' 얼마라고 표현하면 되고 2라고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F'2라고 표현이 될 테니까 그 y는 2lnx를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얼마 갖다 넣고 2 갖다 넣으면 기울기 나오겠지? 그러면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2 콤마 얼마니까 2니까 그대로 뭐 계산 마무리하고 끝내시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667의 1번으로 다시 가셔서 곡선 y는 lnx에 뭐하고 접하고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이 1인 무엇이 접선이 점 몇 콤마 몇을 2,a를 뭐 할 때? 지날 때. 그러면 2,a를 지난다 그랬는데 쳐다보니까 얘는 접하는 점이 2,a야? 아니잖아. 접점 아니잖아. 그러니까 접점을 안 주어주면 뭐 해라? 접점을 잡아라. 됐어 안 됐어? 그럼 접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잡으면 t 콤마 몇 콤마? t 콤마 뭐? l에 t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t 갖다 내면 되니까 뭐분의? t분의 얼마? 1 나오겠지. 근데 이 기울기가 문제에서 얼마래? 1이래. 그럼 t 얼마라는 거야? 1. t가 1이라는 건 무슨 점에? 접점에 무슨 좌표를 줬으니까 x좌표가 얼마라는 걸 1이란 걸 준 거니까 당연히 접점이 바로 해결이 되겠지. 몇 콤마? 1 콤마 0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연홍식께서 y는 기울기 1에 지나는 점 1, 얼마 0 가지고서 접선 만드시면 될 것이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 얼마를 a를 지나 점지나 당연히 뭐 하시면 갖다 대입하시면 a 해결되고 끝나겠지요. 그래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니까 항상 2학년 때처럼 동일하게 접점 여부만 가지고서 마무리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편할 때가 많습니다. 됐니? 근데 요런 식기가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라면 계산식을 여기 쓰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지야? 됐냐 안 됐냐? 오케이. 다음. 그러면 한번 요거는 조금 정돈해 보겠습니다. y는 찾아보세요. 여러분 식기는 필기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필기 못하신 분들은 하신 다음에 여기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x승 접점 몇 콤마 몇 나오니? 1 콤마 2 나오고 이때 기울기 얼마야? 2 되겠죠. 표현 이해갔어? 그럼 왜 얘를 익히라고 얘기하면 이쪽 내신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에 역함수가 뭔 함수야? 지수함수 역함수 누구야? 로그 함수. 이 밑이 2짜리잖아. 그럼 얘 역함수는 y는? y는? ln x 나오죠? 됐어 안 됐어? 이 새끼에도 그러면 당연히 접하는 원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이 있겠지. 그럼 이 점은 몇 콤마 몇일까? 얘 1콤마2야. 그럼 얘는 2콤마 1이고 이때 기울기는 2분의 1 나오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왜? 둘이 y는 x 대칭이니까 당연히 접선도 뭐에 대해서 y는 x 대칭 될 것이다.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역함수 미분법에서 활용했었죠. 둘은 알아두시고 그냥 공식처럼 풀어내시면 내신 문제 중에 편하게 풀린 게 꽤 많을 겁니다. 특히 교과서 유형은. 됐나요?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요. 여기 위쪽은 지웁니다. 지웁니다. 가운데 이것도 지워요. 자, 다음 이제 뭐 한 번은 수트 때 다들 들으셨을 테니까 이 함수의 증가함수, 극대극소 이게 결국에 우리가 요 놈이 수학에서 원하는 미분을 다루는 이제 주 목적이 되는 거고, 얘가님 원칙적으로 미분이라는 개념이 들어온다는 건 다른 거에서 들어온 게 아니야. 물리에서 들어온 거야. 원래는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자 해서 만들어낸 게 미분이거든.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 이 물체가 그 순간의 빠르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 순간 빠르기가 얘가 어떻게 됨으로써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려고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야. 원칙을.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배우고 미분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배워? 수직선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배우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거기에서 수직선상의 물체의 운동에서 속도가 속도를 배우고요. 그때 배우는 개념이 위치와 모는 똑같은 거다. 좌표는 같은 개념인 거고 다음 위치를 모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오고 속도 나오고 속도를 모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그거를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거거든. 왜? 이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 물체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미분이라니까. 표현 이해갔니? 즉 물체의 위치가 움직인다는 건 물체가 수직선상에서는 좌우로만 움직이고 평면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움직일 거 아니야? 이해갔냐 안 갔냐? 평면상에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 개념이 그냥 동일하게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니? 어쨌든 뭐 거기까지는 물리를 이제 잘 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다 하시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보는 게 주 목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건 이 함수가 뭐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즉 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라면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라는 건 무슨 값이 증가하는 거니? x값이 증가해 y값이 증가해? y값 증가야. x값 증가는 항상 변수는 증가한다는 깔려있다 그랬잖아. 전제 조건으로. y가 증가하는 거야. 즉 물체의 위치가 점점점 더 커져. 그럼 커지는 동안에 이 물체의 속도, 빠르기가 어떻게 되겠니? 순간적인 빠르기가. 그걸 확인하는 게 미분이라고. 그걸 우리는 뭘로 보는 거냐면 수학에서는 이 순간에 얘의 무엇을 보자. 빠르기, 즉 뭐의 기울기를 보자. 접선의 기울기를 보자. 됐냐 안 됐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됐나요? 또는 증가하는 모양이 이렇게 위볼로도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볼에서도 증가할 수 있지요.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한 증가하는 모양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즉 F'T라는 놈의 식기가 뭐가 된다면 양수가 된다면 이 함수의 fx라는 놈의 식기는 뭐하고 있고 뭐한다? 증가하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접선의 기울기 F'T라는 놈의 식기가 무슨 수가 된다면 음수가 된다면 이 함수의 fx는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럼 됐냐 안 됐냐? 즉 수학에서 미분을 다룬 목적은 딱 하나야. 함수가 뭐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야. 원래 함수가 미분하기 전에 있는 놈의 식기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뭐하고 싶다고? 판단하고 싶다고. 미분을 해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에서 그때 주의를 하실 때 반대되는 개념 fx가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이명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했죠. 이건 안 된다 그랬어. 마찬가지로 fx가 감소한다 그래서 도함수가 요놈의 식기가 음수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가냐? 티 안 하고 그냥 x로 가겠습니다. 도함수로. 왜 안 된다 그랬니? 여기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존재해? 증가하다가 똑같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얼마 되는 경우? 제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즉 증가 감소를 표현을 하는 것 구간을 나타내. 기본적으로. 이해갔니? 이 하나의 점 파트를 나타내는 건 지금은 교과가 이어서 빠졌습니다. 옛날에 한 점에서는 이 하나의 점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점에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얘기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우리가 증가 감소한다는 건 어떤 항상 구간만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 정도 구간만을 잡아서.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한다고. 이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점에서는 증가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갔니? 그럼 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표현은 증가 상태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 표현 빠졌습니다. 맨날 헷갈려 해가지고 니들이. 이해갔어? 교과서에서 날라갔으니까 걔는 무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접선의 길이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존재하니까 도함수가 양수라고 해서 fx를 증가한다고, fx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함수가 양수라고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fx는 여기서 증가하고 있을 테니까. 예, 갔어, 안 갔어? 그 얘기는 fx가 증가한다면 도함수는 양수가 아니라 뭐보다,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됐지요? 마찬가지로 fx가 뭐 한다라고 하면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도함수는 뭐보다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우리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건 잘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경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지요? 표현 이해갔니? 이건 부분 2학년 때 잘 하라고 얘기했었고 이 증가 감소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때 우리는 또 다른 개념이 뭐하고 뭘 배우냐면 극대와 극소라는 개념을 배우지요. 그 극대와 극소라는 개념은 어떤 함수 fx가 이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증가하고 있고 왼쪽에서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게 되니까 이 증가와 감소가 뭐하는 지점이 바뀌는 지점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즉 증가한다면 도함수는 무슨 수가 될 거고 양수 감소한다면 도함수는 무슨 수가 될 텐데 음수가 되니까 이 중간에 양과 음이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얼마 되는 지점? 기본적으로는 얼마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런 지점을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얘를 뭐라고 칭한다? 극대. 다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도 있겠지? 얘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감소한다는 건 도함수가 음수가 될 것이고 증가한다는 건 도함수가 양수가 나오게 될 테니까 음에서 양으로 또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는 얼마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을 나타내긴 할 텐데 이건 일반적인 거야. 요 놈의 식기를 일단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극소라고 얘기를 하고 됐니? 그래서 극대, 극소와 최대, 최소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극대라고 해서 최대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극소라고 해서도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최대, 최소는 가장 위에 있냐? 가장 아래에 있냐에 대한 얘기고 됐니? 다음 중요하게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방금 얘기한 게 이 극대와 극소가 보통 2학년 때는 다 미분 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 도함수가 얼마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에서 대부분 그래서 유도를 하거든. 부호 변화까지 생겨야지만. 이해 갔냐 안 갔냐? 하지만 이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 여부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요.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 극소는 존재합니다. 극대 극소의 정의 자체가 뭐에서 뭘로 바뀌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고 뭐에서 뭘로 바뀌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함수 예를 들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V자 모양 또는 삭감 모양 왼쪽 파트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오른쪽에서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쉽게 x는 a에서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극대야 맞아 틀려 근데 a에서 미분계수 제로야? 아니야 얘는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불가야 F'A가 제로가 안 나오거든 근데 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해? 극대 극소라고 얘기를 하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극대와 극소는 미분 가능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어. 이해 갔냐 안 갔냐? 극대 극소를 이걸로 익히라는 게 아니야. 됐니? 이거 갖고 찾는 게 아니야. 극대 극소는 도함수에 뭐만 있으면 부호 변화 있으면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도함수에 뭐만 존재하면? 부호 변화만 존재하면 그 얘기는 이렇게 돼도 극대극소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x는 a의 왼쪽에서 도함수의 그래프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fx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fx 뭐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어. 도함수 양수니까 fx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럼 x의 a 지점은 극대야 극소야? 극소야. 됐냐 안 됐냐? 즉 도함수가 불연속이 돼도 돼. 극대 극소는 미분가능 예고와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제로인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미분 가능하니까 도함수가 연속이 되는 지점만을 나타내는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고. 도함수가 불연속이 돼도 즉 극대 극소 얘네들은 증가 감소가 꼭 판단을 하는 거지 꼭 도함수 제로가 꼭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해갔니? 이거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얘 제로 갖고 무조건 찾잖아요. 2학년 때 니들이 다루는 건 다항함수, 2학년 때 다루는 건 2차, 3차, 4차라는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형태만을 다뤘으니까 얘네들이 나타나는 거고 다항함수더라도 절대값을 취해서 뒤집어서 올라간다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들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도 극대극소는 존재해요. 이해 갔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필기하시고 잠깐 섰다가 그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방금 우리가 한 건 F'(x) 도함수를 구하는 목적이 누구의 변화를 보자. 누구의? 누구? F, X의 뭘 보자? 증가, 감소. 예, 갔어, 안 갔어? 즉, 미분을 하는 게 미분하기 전에 있는 놈의 식기에 뭘 보자고? 증가와 뭘 보자고? 감소하고 있는 변화를 판단하는 게 이 도함수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목적 자체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F'X라는 놈의 식기는 누구의 변화를 보는 걸까? F'X의 뭐 보자? 증가. 그렇지. 항상 원리는 기본 원리는 똑같은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미분을 하는 거 그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놈의 식기에 증가 감소를 판단하자는 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미분의 주 목적이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어떤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가 이런 모양의 무슨 볼록이가 됐을 때 아래 볼록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해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두 음수를 비교했을 때 왼쪽 놈이 커 오른쪽 놈이 커? 오른쪽 놈이 크지요?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이 아래 볼록이라는 놈의 식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서 좀 더 오른쪽으로 오면은 뭐가 돼? 음수 중에서도 큰 음수지요? 양수고 같은 양수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양수 중에서도 뭐 큰 놈이 되겠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그렇지. 증가하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도함수 값인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도함수 F'X라는 놈의 식기가 얘가 증가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얘기랑 동일한 표현인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나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이 미분을 두 번을 함으로써 도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개를 증가 감소를 판단해 보니까 원함수 fx는 결국에 무슨 볼록이 모양을 갖게 된다면 아래 볼록이 모양을 갖게 됐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하게 돼? 증가하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건 도함수가 뭐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럼 도함수가 증가를 한다면 요 도함수의 변화를 보는 게 얘를 한 번 더 뭐한 거라고? 미분한 거야?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몇 개도? 2개도가 되겠지?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얘기는 이게 도함수, 즉 미분을 두 번 하는 놈의 목적이 접선의 기울기의 도함수의 증가 감소를 보는 게 가장 기본 틀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fx에서 적용을 한다면 fx가 무슨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 또는 무슨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뭐 할 수도 있어? 판단할 수도 있어. 다시 fx라는 놈의 식기가 이런 모양의 무슨 볼록이를 갖는다면 위로 볼록을 가져 y는 fx라는 게 그럼 얘 각각의 또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구야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구야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음수 음수구야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음수 음수지요? 그러면 같은 양수더라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커져 작아져? 작아져.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 얘기는 위로 볼록인 모양은 f'(x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얘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뭐? 도함수를 의미하니까 도함수가 뭐 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랑 동일하지요? 그럼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건 도함수가 증가 감소 변화를 봐야 되겠네? 그럼 몇 개도에서? 그렇지. 이게 도함수가 무슨 수란 얘기야? 음수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시냐면 2차 함수 생각하시면 돼. 2차 함수가 개수가 양수면 이게 도함수가 양수 형태처럼 받아들이셔서 무슨 볼록이? 아래 볼록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 모양을 갖고 된다면 이게 도함수가 2차함 개수처럼 받아들이면 얘는 무슨 수? 음수.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그래서 이 결국에 이게 도함수 즉 두 번 미분하는 놈의 식기의 목적은 이 함수 fx가 뭐가 되는지 위로 볼록인지 뭐인지를 아래 볼록인지를 뭐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표현 이해 갔니? 결론적으로 요놈의 식기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결국에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내겠다고. 기존에 했던 그래프는 다항함수니까 우리는 도함수만으로 끝낼 수 있지만 이제 구하는 그래프들은 초월함수, 즉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냥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이해갔니? 물론 그냥도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개형이 나오긴 합니다. 아닌 모양도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쟤네들을 전부 다 구하는 게 기본인 거고 그거는 연습하시면서 늘리시는 거니까.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원함수 fx는 무슨 볼록이? 다시 이게 도함수가 양수야? 두 번 미분한 게 2차 함수 개수처럼 보라고. 2차 개수 됐어 안 됐어? 양수야 무슨 볼록이? fx는 아래 볼록이. 이게 도함수가 음수야 fx는 무슨 볼록이?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변곡점이라는 건 이 위볼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볼록이와 아래 볼록이가 뭐하는 지점? 바뀌는 지점. 그럼 이 점을 우리 무슨 점이라고 하자? 변곡점. 그럼 이 변곡점에 대한 기준은 여기를 x는 a라고 표현한다면 이 a보다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게 도함수가 무슨 수가 나올 것이고 음수. 다음 a보다 오른쪽에선 아래 볼록이니까 이게 도함수가 무슨 수? 양수 나오겠죠. 즉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뭐가 되는 거라고? 변곡점인 거야. 꼭 재료일 필요도 있어 없어? 그렇지 없어. 뭐의 변화가 중요한 거야? 부호 변화가 중요한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이렇게 우리는 변곡점을 따지고요. 아까 한 번 더 얘기했듯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한다? 뚫어낸다. 표현 이해 갔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을 반드시 이렇게 뭐한다? 뚫어낸다. 표현 이해 갔나요? 그렇다면 요 놈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 또 이제 판정할 수 있냐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극대화 극선을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극대 극선을 판정하려면 뭐만 구해서 가니? 도함수만 구해서 가지. 맞아 틀려. 근데 도함수만 구해서는 특히나 우리가 아는 지점이 초월함수가 섞여 들어오니까 양음 따지기가 힘들 때가 있어. 이해 갔냐 안 갔냐? 도함수만 가지고선 부호 판정을 힘들 때가 있다고. 이해 갔니? 그러면 이계도를 이용해서 극대극선 어떻게 따지냐? 단순해요. 여기가 극대 극소에 해당하는 점이지. 맞아 틀려. 그럼 요 놈의 식기는 극대야 극소야? 극소. 여기는 극대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그 얘기는 F' A가 0이고 됐니? F' X가 0이 되고 다음에 이계도가 A라고 합시다. 얘가 제로가 나오고 이계도가 양수이면 다시 이계도가 양수야? 무슨 볼록이니? 아래 볼록인데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얼마야? 0이야. 그럼 얘는 극대야 극소야?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다시 이계도가 무슨 수가 돼버리냐? 음수가 되면 무슨 볼록인데? 위로 볼록인데 거기에 접선의 길이 제로라고. 그러면 얘는 뭐? 네, 이렇게 판정하시면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오케이, 정답.
왼쪽은 지우개야. 자, 필기 다 되신 분은 674번 보시고, 자, 74번.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어무식기의 극대와 극소의 부호를 이용하여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x라는 놈의 식기와 극대 극소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fx의 무슨 함수를 구해야 될 것이고, 무슨 함수를? 극도 함수 찾아야 되겠지?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한다면 무슨 미분을? 곱미분해야 돼? 그럼 곱미분하게 된다면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 플러스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에서 끝내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곱하기 얼마까지? 마이너스 2까지. 됐어 안 됐어? 그랬더니 요놈 식기가 공통이야. 2의 몇 승이? 마이너스 2x승에다가 숫자 얼마까지? 2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앞에 남는 건 누구 남고? x 남고 뒤에 남는 건 누구? 마이너스 누구? x제곱.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도함수에서 무슨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 부호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잘 찾아보시면 2라는 건 상수니까 부호 판정할 필요 있냐 없냐? 없지요? 다음 2의 마이너스 2x승이라는 건 얘는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지. 그럼 항상 뭐보다 커? 그렇지. 부호 판정이 필요 없다라는 거야.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우리가 부호를 판정해야 되는 건 누구만 판정해주면 돼? x 마이너스 뭐? x제곱이라는 몇 차만? 2차만 보면 되고 더. 그럼 얘 부호 판정이니까 당연히 이 새끼에 뭘 그리면?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근데 뭐하고 뭐야? 0하고 1 나오잖아. 되냐 안 되냐? 물론 2학년 됐던 것처럼 우리는 증가표 작성도 하게 되냐? 그건 나중에 그냥 교과 과정이나 또는 정말 내신 문제 허접하게 낼 때만 그때만 내니까 교과서 빈칸 채우기만 할 때. 얘가니 어쨌든 부호 판정에서 빨리 판단하셔야 되니까. 그럼 얘 부호 판정만 하면 되면 2차 함수 위로 볼록이지? 0보다 왼쪽에선 양은 0보다 오른쪽 양 1보다 오른쪽 그럼 x가 0일 때 여기에서 극대 가죠 극소 가죠? 극소. 다음 1일 때 극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극속값은 f 얼마가 되니까? f 얼마? 0. f제로 갖다 넣으면 되죠. 얼마? 0. 극대값은 f 얼마? 1. f1 확인하면 얼마? 2의 제곱분의 1. 됐지요? 됐냐 안 됐냐? 이걸 어떻게 해도 이계도 이용해도 된다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계도를 이용한다는 건 만약에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면 즉 요놈의 식기에서 우리가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물론 판단이 저것처럼 가능해야 되지만 안 되실 때는 미분을 한 번 더 하시라. 예, 갔어 안 갔어?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요놈의 식기에서는 상수 2는 줄 것이고 얘만 미분하면 되겠지. 앞에 거 곱미분이니까 2의 그럼 몇 x에 마이너스 2x에다가 상수 2는 가만두는 상황에서 2의 마이너스 2x에다 곱하기 얼마? 2하고 다음 x 마이너스 x제곱 들어올 것이고 플러스 다음에 얘 가만두고 이 새끼 뭐 해주면 돼? 미분하면 되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식이 가만두니까 2의 2x승 마이너스 2x승 주고 다음 뒤에 있는 놈 미분하면 1 마이너스 뭘로? 2x. 됐어 안 됐어? 마이너스 2x. 됐지요? 그럼 또 가로 안에가 공통입니다. 2의 몇 승이? 마이너스 2x승 공통이고요. 다음 남은 놈만 묶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제곱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됐지요? 그럼 이 식기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 승에다가 다음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1 나오게 될 텐데 이 도함수가 제로 되는 지점이 누구하고 누구였어? 0하고 1이었잖아. 그러면 이 궤도에서 확인하라는 거야. F2 플라인 0. 당연히 양수지. 2 곱하기
양수야. 어차피 부호만 필요하니까. 이 새끼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나오지. 그러면 이계도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무슨 볼록이야? 아래 볼록인데 도함수가 제로 되는 지점이거든. 그때야 흑수야. 됐지? 한 번 더. F2 플라인 1. 2 곱하기 어쨌든 양수고요. 곱 판정 마시면 되니까. 다음 곱하기 1을 넣게 된다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오지. 그럼 2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얘는 양수 음수. 음수. 부호 판정이 중요하니까 수치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부호 판단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계도가 음수야. 무슨 볼록이? 위로 볼록인데 도함수가 얼마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그때야 흑수야. 그렇지. 표현이 맞죠? 이렇게 판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근데 뭐 여기서 보이는 거 그냥 가세요. 판단이 불가한 문제는 정말 몇 개 없습니다. 얘가님 거의 다 판단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판정하시고 정말 힘들 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도? 자, 되셨으면 다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만약 좀 더 본다면, 만약 변곡점을 물어보면, 변곡점 여부를 확실히 물어보면, 동일한 문제에서. 그럼 변곡점 여부를 보려면 당연히 이계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계도에 뭐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랬어? 부호 변화 생겨야 된다 그랬지. 이계도에서 얘는 양수야, 함수야? 양수. 얘 양수야, 함수야? 양수. 그럼 부호 변화 생길 수 있는 건 요 새끼밖에 없겠네. 맞아, 틀려. 그럼 요 새끼를 보는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2차 인수분해 안 돼. 뭐부터 빨리 확인해라? 그렇지. 판별식부터 확인해라. 왜? 근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안 돼? 판별식 확인해? 판별식이 양수야, 함수야? 양수지. 근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근이 몇 개가 존재하겠니? 2개 존재할 테니까 변곡점이 몇 개가 존재할 거야? 2개가 존재할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근데 그 값을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이 새끼를
이 도함수와 다음 변곡점을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거를 이제 판단해 보시는 거라고.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근은 없어. 두 개가 누군지 몰라. 그랬을 때 결국에 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 되게 하는 근이 없다가 아니라 근이 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물론 표현 가능하긴 해. 근의 공식을 쓰면. 얘가니 얘 두 근을 쉽게 알파하고 베타라고 표현하면 뭐 알파가 베타라고 작다라고 한다면 우린 당연히 얘를 뭐 하시는 게 근의 공식을 항상 머릿속으로 가지만 1학년 때 자꾸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차함수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그래프 그려서 근 판단해라. 그럼 얘는 아랫볼록 위로볼록 아랫볼록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얼마야? 1이지. 그럼 1의 좌우에 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가 그려질 거거든. 뭐죠 틀려? 근데 요 놈의 식기가 둘 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게 알아볼라. 몰라. 그러면 이 함수 값에서 F0 확인하게 되면 F0는 얼마나? 요 놈에서 F0는 1 나오잖아. 그럼 얘가 0,1을 지날 테니까 이렇게 Y축이 서 있을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알파 무슨 수가 되고 양수고 1보다 작고요. 베타도 1보다 큰 두 양수가 이 근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봐. 이게 결국에 이 알파하고 베타가 이계도에서 얘네들은 양수였으니까 부호 판정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알파보다 왼쪽에선 이계도 함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이해 잘 안 간 사람. 다시 2차 함수가 알파보다 왼쪽에서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얘 양수라고. 나머지 둘 무슨 수였어? 양수였잖아. 그럼 이계도는 양수 나올 거 아니야. 알파보다 왼쪽에서. 그럼 무슨 볼록이? 아랫볼록이. 베타보다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이계도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이 fx는 무슨 볼록이? 그렇지. 위로 볼록이. 다 베타보다 오른쪽에서 무슨 볼록이? 아랫볼록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fx의 어디까지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냐면 개형을 잠깐 보시면 알파 있고요. 베타 있고요. 알파보다 왼쪽에서 무슨 볼록이? 아랫볼록이야? 근데 알파 베타가 뭐보다 컸어? 0보다 컸지. 0일 때 극대였니? 극소였니? 극소였거든. 그럼 극소였으니까 여기 제로에서 0인 지점에서 극소를 가지면서 이렇게 아버리라.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fx는 위볼이었어 아볼이었어? 무슨 볼록이야? 위볼 나왔지?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누가 있니? 1이 정확하게 대칭축으로 한가운데 찍혀있잖아. 여기 한가운데 1이야? 근데 1일 때 얘가 극대였어 극소였어? 극대였어.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가 한가운데 1 극대 갖고 위로 볼록. 제로일 때 극. 됐냐 됐냐? 다음 그 다음에 베타보다 커질 때 베타보다 커진 쪽에서 무슨 볼록이? 아랫볼록이. 근데 그때는 극대 극소가 있어 없어? 없는 아랫볼록이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극소 존재하니까. 근데 무슨 볼록이래? 아랫볼록이래. 그러니까 이런 모양 가져. 정근하겠죠. 이건 뭐 좀 더 나중에 되면 좀 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해 갔죠? 그걸 판단하셔서 그래프를 그리시라는 겁니다. 결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수학에서 미분해서 이 도함수, 이계도함수를 원하는 건 딱 하나야. 함수 그래프 뭐해라? 그려라. 그려야지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최대 최소 찾고 근의 개수 찾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다음 요거 정돈하시고요. 요놈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내용 하나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제일 왼쪽 지우자.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 정도는 요 식기는 이해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으나 이해를 하셔도 어차피 표현 나오면 못 잡는다는 건 결론은 외우세요. 그냥 머리 안 대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거는 뭐 이건 정말로 열심히 이해하시고 볼 때마다 이게 기억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특성상 안 보여요. 이건 이해갔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외우세요. 어떤 꼴인지를 적어도 조금 기억이라도 난다면 외워놓고 기억이 나면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잡아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위볼과 아볼을 이렇게 이계도를 이용해서 찾는다. 정말 편해요. 근데 이 이계도를 이용할 수 없이 그냥 문제 표현에서 위볼과 아볼을 나타내줄 때가 있어. 우울하게. 표현 이해갔어? 예를 들면 이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이런 표현들 있잖아. 예를 들어 이거 뭐 의미 안 해? 그렇지. fx가 x는 얼마 대칭? 4대칭. 이거 보자마자 잡아내야 되잖아. 그것처럼 위볼과 아볼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고. 한 대여섯 가지가 돼.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 대여섯 가지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나오는 한 두 종류가 있으니까 크게 두 종류, 조금 세분하면 세 종류까지. 근데 그 두 종류까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두 종류는 적어도 잡아 놓고 가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첫 번째 건 쉬워요. 이거 되게 쉬워. 이 두 종류는. 두 번째 건 1학년 때도 많이 봤고 이렇게 함수 fx가 표현이 돼 있으면 됐니? 요놈의 식기에서 얘 무슨 볼록이야? 아래 볼록이지. 우리는 그림 보면 알거든. 근데 이 아래 볼록이가 제일 처음에 무슨 선을 긋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무슨 선 긋는다고 표현하면 접점 긋는다라고 표현하면 당연히 무슨 점이 있어야 돼? 접점이 있어야 될 거야. 접점점은 몇 콤마? 2콤마 뭐 FT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이때 접선의 방정식이 시작 y는 F 프라임 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라고 표현이 되는 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겠지. 맞아 틀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그럼 봐. 아볼이니까 접선은 아볼의 아래 파트만 그려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맞아 틀려? 그럼 이 접선과 fx를 비교하면 누가 더 위에 있니? 그렇지. 아볼이야 이거. 이건 아볼이야. 무조건 아볼이야.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첫 번째 아볼을 나타내는 표현은 fx가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 임의의 실수 t에 대한. 그럼 위볼은 fx가 누구보다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뭐 ft 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위볼압을 나타내는 표현. 표현 이해했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문자 ABC 쓰면 부호 잡아내셔야 된다. 식표현 가지고.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요건 1학년 때도 나올 때마다 설명해드렸지만 어쨌든 뭐 1학년상에서는 많이 어려울 거고 뭐 지금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위볼로 바꿔드릴게요. 자, 위볼이지요? 함수 fx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x축이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조금 위볼을 이쁘장하게 해볼까? x가 a인 점, 여기가 x가 b인 점. 됐니? 그럼 요 점의 좌표 표현할 수 있어. 몇 콤마면? a, fa. 요 점의 좌표는 b, fb. 됐냐 안 됐냐? 그 고3인데 a, b 하면 쉽잖아. x2? 고3인데 x1? 고3 같게 가야지. 됐어? 자, 뭐 있니? 읽어. 시작. F 2분의 x1 플러스 x2 의미하는 거. 중점에. 그렇지. 중점의 함수가. 됐어 안 됐어? 유식기를 읽어. 2분의 fx1 플러스 fx2. 그럼 모임이 아니. 함수값에. 그렇지. 됐냐 안 됐냐? 1학년 때 겁나 많이 봤죠. 그 얘기는 다시 2분의 x1 플러스 x2 x 좌표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x1과 x2의 무슨 점을 잡아서 중점을 잡아서 표현한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될 것이고 요 식기의 무슨 값? 무슨 값? 함수값. 요 점이 y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2분의 f 2분의 x1 플러스 x2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됐어 안 됐어? 다음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내분을 배울 때 이렇게 직선이 있다면 얘네 둘의 무슨 점을 잡으면 A하고 B에 중점을 잡으면 됐어 안 됐어? 그럼 중점의 좌표는 Y좌표를 뭐 한 다음에 Y좌표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얼마로? 2로 나눠야 되잖아. 직선일 때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무슨 선일 때? 직선일 때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그 얘기는 Y좌표를 더해서 뭘로 나눴다는 건 2로 나눴다는 건 얘네 둘을 뭘로 연결했을 때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둘의 무슨 점을 잡아내면 중점을 잡아내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을 잡는다는 건 X좌표 중점이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만나겠네. 맞아 틀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Y좌표가 2분의 fx1 플러스 fx2야. Y좌표 둘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Y좌표는 X좌표 둘 반이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위로 볼록이 모양에서 노랭이가 커 뻘갱이가 커? 노랭이가 커 뻘갱이가 커? 노랭이가 어떻게 돼? 크지요. 그럼 아볼 모양에서 노랭이가 크니 뻘갱이가 크니? 뻘갱이가 당연히 커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나오는 아볼 파트에서는 F 2분의 x1 플러스 x2하고 fx1 플러스 fx2를 2로 나눈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을 비교하면 누가? 뻘갱이 파트가 큰 놈이 될 것이고. 되냐 안 되냐? 다음 위로 볼록이 모양에서는 중점의 함수값과 다음 함수값의 무슨 점을 유도하면 중점을 유도하게 된다면 누가 더 큰 거야? 얘는 중점의 함수값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완전히 외우면 가장 좋긴 한데 얘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편해. 우변이 접선이란 것만 판단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접선은 빨리빨리 기억만 하시면 될 것이고 이 새끼는 중점의 함수값, 함수값의 중점을 기억을 하셔서 그냥 이해를 해라고 자꾸 추천을 드리는 건 기억을 하셔서 그거 보고 판단하라고 그냥. 이거 훨씬 편하거든. 기억이 안 나면 외우시고 이건 나왔을 때 판단이 안 되면 문제풀이가 아예 시작이 안 된다고. X4대칭처럼 그런 류야 얘는.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이게 두 번째인데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고요. 가끔 정말 여기 뭐 너네들 학교에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요 시기를 어떻게든 보시면 되냐면 자, 중점이라는 건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그럼 m대 내분으로 가도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어떤 내분점을 잡아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 몇 대 몇으로? m대 얼마로? n으로 내분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요 놈식이 m대 내분점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세 번째 표현이 이건 거야. 그냥 f n 플러스 n 다음에 m대 n이니까 nx nx1 요 식기가 n 플러스 n분의 n fx2 n fx2 이렇게 표현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해갔니? 얘는 단순히 중점이니까 몇 대 몇으로 보면 1대 1로 보면 이걸 갖다 놓으면 얘예요. 이해갔어 안 갔어? 얘는 몇 대 몇? n 대 n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표현은 자주 보시면 알 거예요. 특히 기하하시는 분들은 벡터에서 내분 벡터, 외분 벡터 뽑아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보이셔야 됩니다. 됐니? 뭐 벡터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됐나요? 벡터 내신에서 하신 분들은 됐냐? 마찬가지로 이 표현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건 또 무슨 볼로? 위볼이라고. 얘 봤어? 그러니까 여기 둘은 거의 같은 계열이야. 둘은. 근데 여기까지는 이쪽 동네에서 안 나와. 그냥 그게 그래. 이 정도는. 근데 뭐 교과서 말고 시중 교재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고3이기 때문에 다르니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다시는 어차피 이 패턴에만 들어오시면 되니까. 예, 맞죠?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됐죠? 오케이, 정답이야. 하셔서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 688번까지.